제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혹시 제 개그나 제 토크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주인공은 우리의 국민 작가, 여러분이 늘 만나고 싶은 이회수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시 출신이니까 그래도 다른 개그맨보다 못하는 게 제가 행시로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예,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회수 작가님 운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이로운 글을 써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수준 높은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회수 작가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작가님은 가운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와! 우리 이회수 작가님이 뭐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국민 작가로 사랑받았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대한민국 행정, 지방자치 역사에서 베스트셀러 또 스테디셀러로 사선의 역사를 이룬 기록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도 위대하지만 이런 분을 알아보고 군포를 이렇게 좋은 일꾼으로 써주신 군포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그 지도력 또 팔로우십을 존경합니다. 역시 김윤주 시장님 삼행시로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을 베는 농부의 마음으로 달려온 김밥을 함께 먹고 싶은 남자, 윤기나는 삶을 위해서, 윤택한 삶을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온 김윤주 시장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셋 다 책을 좋아해서 안경 썼어요. 아, 꽃다발을 뭐 준비했어요? 누구한테 주시려고? 아, 시장님 약간 삐지시네. 이회수 작가님께 고맙습니다. 네. 아, 두 분이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 꽃의 마음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선생님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죠? 예, 마이크를 안 넘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 국민 작가 이회수 작가님께서 군포 시민들과 국민들께 직접 육성으로 인사를 올려주시죠. 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강원도 화천에서 어제 도착한 작가 이회수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유, 시장님도 육성으로 인사를 올리시죠. 늘 자주 뵙겠지만 그래도.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 진짜 저보다 꽤 선배님이시거든요. 셋이 있으니까 약간 형 같죠, 그냥. 제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나라 군포,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런 데가 있어? 아, 군포가 이렇게 됐어 이제 거의 인식이 된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여는 마당으로 우리 국민 작가 이회수 선생님을 모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책에 보면 암 이겨내려면 뭐 5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불과 30분 만에 뛰어넘으시는데 어떻게? 예, 공중부양이죠 그 책은. 데 그 처음에 이제 암이 확진되면은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일단은 부인한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의심하고 그리고 진단을 의심해서 이제 다른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다든가 또 이제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수술 시기를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의 단계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이래서 분노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특히 이제 화를 많이 내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또 이웃들한테도 화를 내고 신한테도 화를 내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의 단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안 죽었으면 이렇게 좀 연장되길 바라고 이러는 그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세상 자체가 이제 깊은 우울의 늪으로 보여지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예, 뭐 나는 이제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5단계를 30분 만에 다 해결했습니다. 예. 신적인 남자야. 기적이다, 기적.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쨌든 긍정적 사고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치열하게 살았고 제가 나이 70이었는데 적어도 70 평생에 책을 40권 이상 썼으면은 그 40권 이상 썼으면은 상당히 열심히 아유, 치열하게 그럼요. 많이 쓰셨죠. 살은 것이다. 그 작가 생활 40년 동안에 거의 1년에 한 권 이상씩을 냈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래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제 가족이었어요. 네. 아내하고 자식들이 걱정인데 다음 생에서 또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형수님 어디 계세요? 잠깐 손 한번. 사모님. 아, 자리 피하셨네, 아예. 아니, 여쭙고 싶었어요. 사모님도 과연 같은 뜻일까? 다음 생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그렇죠. 양보를 좀 해주시. 그래서 어쨌든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도 생각했는데, 생각하셨군요. 예.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암 확진되어서 밖에 나가봐라. 그러면은 1000명의 의사와 10,000명의 약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 제각기 다른 예,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 저도 당장 병원 뛰쳐나와라. 그 약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좋은 비방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병원을 빨리 뛰쳐나와 가지고 병원 치료 받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일반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비술은 아니죠. 아니었다. 예, 예. 그 제일 먼저 그 코미디 시장에 전유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암이 확진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는데 형 아무도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형 아무도 믿지 마. 다 도둑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전유성 선배. 예, 이주일 씨가 암 확진됐을 때 고 담배 일단 한번 끊으라니까요. 똑같아요. 뭘 줬냐? 그래서 심지어는 막 그 담타 넘어 와가지고 약 팔려고 왔다가 걔한테 막 물려서 바지가 찢겨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지상에. 예, 근데 결국 돌아가셨죠. 네. 사실은 모든 전 세계의 의료팀들이 암을 숙제로 안고 연구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단은 믿으신 거죠. 예, 저는 제 의료팀을 믿었고.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암이 확진되었을 경우에 유명한 병원에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만약에 오게 되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예. 그래서 전 한간 춘천에서 춘천에서 받았습니다. 예, 수술을. 예, 예. 그 작가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심경을 그 SNS를 통해서 네. 잘 받고 오겠다고 한 거를 온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네. 잘 마치고 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설마 뭐 대한민국에서 아픈 사람이 저뿐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제가 저 자신의 그 치료 과정을 중계했습니다. 공개하셨어요. 맞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수술에 성공했을 때 제가 자진해서 그 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CF를 찍었습니다. 그 뭐라고 찍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더 많을까요?
밑에 숫자가 더 많을까요? 아, 예, 그래서 아픈 사람이 한 명씩 완치될 때마다 세상에 꽃이 한 송이씩 피어난다면 이 병원이 존재함으로 해서 온 세상이 꽃밭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병원이 살려낸 한 송이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광고를 작가님의 의지와 예, 믿음이 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완쾌되기를 성원해줬고 그분들의 사랑 그리고 기대 예. 이런 것들이 힘이 합해져 가지고 제 안에 들어와서 큰 에너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군포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야, 앞에 인사가 그래도 요즘에 걱정들 하시고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군포 시민 여러분과 국민들께 좋은 덕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 30년 더 쓰셔야 되는데 건강하신 거죠 이제? 네, 저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군포 시민들이 100세 훨씬 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람은 못 사는 존재 아닙니까? 정기신 삼합체라고 그러는데 예. 육신의 양식이 밥이라면 정신의 양은 책이거든요. 정신의 양식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더 건강하셨어요. 예. 다 1세기 넘으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그렇습니다. 군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되시길 바라면서. 예. 이거 봐요. 이렇게 어려운 객을 다 듣는다니까 군포 시민들은. 예. 딴 데 가서 이런 세기적인 뭐야 뭐 옆구리 찌르고 긁고 그러는데. 자,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김 시장님은 그래도 건강하셔가지고요. 혹시 병마와 싸우시거나 어떤 신체적으로 오래 편찮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야, 바로 그냥 없으시다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아플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타고난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제가 하는 동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예. 걷기도 많이 하시고 또 원래부터 일하는 또 노동자로부터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화천 감성마을을 이번에 시장님 다녀가셨죠? 예. 어땠었습니까? 그 소감이나 분위기가? 그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뵙고 이번에 어제 이게 오셨을 때 우리 선생님을 딱 뵈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복장을 하시고 이렇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놀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감성마을을 제가 방문할 때 제가 계산이 있어서 갔거든요. 군포의 책마을을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책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뭐 좀 훔치러 갔습니다. 가서 실제로 가서 보고 이게 바로 책마을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군포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 가서 좀 많이 훔쳐온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지금 중앙도서관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8개의 창작실을 만들어서 작가님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교육센터에 이 원어민 교사가 한 30명이 이용하던 숙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숙식이 가능한 어떤 작가님들에게 방을 하나씩 들여서 우선 임시적이지만 창작촌을 거기에다가 일단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리산 숲속에 정말 아담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그림 혹은 글 쓰는 분, 음악하는 분, 대한민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작가님들에게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 환경들을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뭐 전시도 하고 작가님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책나라 군포에 정말 책을 주제로 한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예. 아니 뭐 시장님께서 도둑질했다는 표현이시지만 이런 거는 얼마든지 퍼가도 괜찮. 아유 그럼요. 저는 그 시장님 그때 오셨을 때 예. 이분이 정말로 그 시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진정성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고 또 여쭤도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를 예.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이 시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 앱을 보는 다른 도시 시민들에게 굳이 수많은 테마가 있는데 우리 김인주 시장님이 이렇게 책마을, 책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모티브를 어디서부터 잡으신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책 읽고 싶었는데 책 사볼 돈이 없었나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그 일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건 사실 잘 못해요. 근데 굉장히 말씀 잘하시면서 그죠? 예. 긴장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이왕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제가 어릴 때 이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너무 이 서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친구들을 문틈으로 훔쳐보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독한 마음을 하나 먹었는데 내가 막 커서 어른이 되지면은 적어도 공부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없는 세상을 내가 꼭 만들고 말 거다. 이렇게 하여튼 뭐 막연하지만 그런 결심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잊어버린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포시장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얘기를 시작했고 군포에 도서관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지나오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기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본연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전부 의지를 하고 모든 정보를 거기에 의지를 해나가는 이런 게 돼진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내면이 텅텅 비어서 너무 황폐해지고 이렇게 되지다 거기 기계화돼 간다. 좀 끔찍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가 몰라도 옛날에 어른들은 동네 사람들 혹은 친구들 몇백 개 전화번호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면은 누구한테든지 걸고 싶은 전화 돌려요.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하나의 수족처럼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일과가 핸드폰을 열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전화하려고 그러면 가족들 전화부터 다 잊어먹고 가족들 전화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해서 다시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군포시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불가능한 거고 오로지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다. 예.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아예 책에 지금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함께해 주십시오. 아까 셋이 차 한잔 했는데 이해 선생님이 저를 완전히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책 읽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일하고 노동자로 자수성가해서 제일 잘 되신 분이고 서울대 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똑똑한데 제일 못된 저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진짜 사람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이해수면 다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쪽은 감성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저는 지성은 있었는데 좀 잘 못된 케이스고 막. 저를 한 방에 보내시더라고 이해수 작가님.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감성과 인간성이 더 중요한 거다. 네, 저 시장님은 그 정말로 저 감동적인 그 시정을 펼치시는 분이신데 특히 이제 그 철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포시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죄를 꽃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이거는 뭐 어지간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발상이거든요. 어지간한 분이 아니세요. 예, 서울대 나오셨지만 그거 하지 마 이제. 그걸 못 하셨잖아요. 제일 싫어요 내가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저 대조적인 그런 그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저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하세요. 제가 저기 이제 늦 지났고요, 선생님.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수많은 책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설가로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하지만 뭐 수필, 에세이, 또 시, 또 가끔 기고도 하시고 요즘엔 이제 SNS에도 가끔 사회적 발언하시고 그러시는데 책을 그 쓰실 때 소재나 주제를 정할 때 아까 뭐 암 5가지 가정이 있었지만 예. 이해 선생님은 물론 40년 동안 늘 같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떤 정도의 모티브를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창작을 하십니까? 예, 좀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저와 함께 그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대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제 작품의 소재입니다. 아, 예. 모티브가 됩니다. 다.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삶 속에서 찾아내는데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은 결국은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더 그림이 되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상력이 덧붙여지거나 또 창의력이 가미돼야 되겠죠. 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시장님 저희가 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정도 바쁘시고 그 전에 노동운동하시나 바쁘셔가지고 책에 관한 열망은 있었겠지만 혹시 이해수 작가님 작품 그 수십 권 중에 몇 권 정도 읽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어릴 때 예. 이 오기로 학교 못 간 오기 때문에 어느 시골에 조그마 있는 책방을 아예 이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까지 그 책 아이는 싹 다 읽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거는 예.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예. 제가 시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사안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일 처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군포의 책 작가이셨던 고미숙 작가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은 기억이 안 나도 마음속에 다 잠재돼 있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다 거기에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아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게 지식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내가 읽은 책 때문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이회수 작가님 책을 내가 얘기는 이회수 작가님 책만 어떻게 읽은 거를 이런 기억 전혀 지금 현재 없죠. 지금 누구 책을 읽었는지도 몰라요. 거기 저는 서점에 이제 책 분명히 있었을 읽는 겁니다. 도시의 시장이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만들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게 너무 끔찍해서 적어도 군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읽게 만드는 역할이 제가 읽는 아이고. 거는 조금 지금은 거의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웃자고 한 말씀인데 아유 그 본인도 사실은 뭐 10손가락 다 아프고 소중하고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고 하지만 그 수십 건의 저작 중에 예를 들면 뭐 베스트 10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베스트셀러가 됐거나 특별히 공을 더 들였거나 더 아주 고통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 있다면 한 뭐 2-3가지가 있다면 예, 뭐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당신의 대표작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 다음 작품. 다음 작품 홍보 겸해서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칼이라고 하는 소설을 집을 사기 위해서 사실 썼었습니다. 예. 그 죄책감 때문에
절필을 하고 예. 그리고 한 5년 동안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있다가 집에다가 감옥 철문을 치고 5년 동안을 다시 그 감옥 철문 속에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벽오 금악도라고 벽오금악도. 하는 예. 그 제목이 참 어려운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제목 어려우면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제목 바꿔달라고 어마어마하게 사정을 했는데 안 바꿨어요. 예. 그런데 그 소설이 5년 내내 사실은 저는 두문불출하고 그 감옥 철문 속에서 갇혀서 썼던 거기 때문에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이 출판사 창고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차를 서점에서 인쇄소에다 대놓고 실어 갔어요. 입도 선매도 아니고 그건- 그냥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이 이야. 순식간에 70만 부가 예.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 써가지고 집 샀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진짜 예, 더군다나 예. 예. 저희 집에도 꽂혔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선생님께서 이제 더 다양한 시각이나 채널로 이렇게 시민들과 접하면서 네. 뭐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존버, 그죠? 예, 이 어려운 시대에 존버 정신으로 버텨라. 반 정도는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뭐 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개 경우 무슨 버틸 때는 말이죠 어렵습니다. 힘겹거든요. 그 힘겨워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거룩하게 뭐 인내하세요. 뭐 이러면은 이거 되게 김새고 믿음을 가지세요. 예, 김새고 그냥 그 존버라는 뜻은 존나게 버티라는 뜻입니다. 박수. 야, 우리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멘트를 우리 선생님 입에서 나오게 하고 싶었어. 아, 존나게 버텼네.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유, 다 끝났습니다 오늘 토크쇼. 뚝은 뭡니까? 뚝. 울음을 멈추고 뭐 뚝은 아니면 힘을 뚝 가지라는 겁니까? 그 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술적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학을 쓰고 나서 하학학, 예, 하학을 쓰고 나가서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하학하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쓴 것이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쓰고 산문집을 써놓고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유. 그래서 야 이거 제목 조심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슬픔도 뚝, 고통도 뚝, 눈물도 뚝. 그래서 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나서 완쾌됐습니다. 아, 이게 뚝. 예. 이제 슬픔과 절망은 뚝. 그리고 존버 정신으로. 네. 예. 김인주 시장님께 이제 한두 번 정도, 왜냐면 오늘 이해수 작가님 특강을 또 마련했어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한 1시간 안쪽에 우리 시민들과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는 정말 책나라로 이미 각인이 됐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아까 감성과 인간성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이나 지식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어떤 시민들의 행복감, 아까 인간성, 내면, 또 감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퍽퍽하고 경제도 어렵고 이러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책 읽고 있냐, 그리고 책 읽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겠느냐. 말은 참 좋은데 나 감성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조금이라도 내 월급 오르고 집값이 오르던가 아니면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김민주 시장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책 읽는 시책을 처음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비판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누어 주지.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이어서 해왔고요. 지금은 우리 군포 시민들이 책 읽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꼭 많아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기계화돼가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으로 돌아와서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러한 도시, 그게 좋은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행복의 어떤 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포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위해주고 더 행복한 군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유, 예. 힘이 나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이혜수 작가님,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기분이 걱정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완쾌되실 걸로 믿고, 네, 앞으로도 뭐 세계적으로 후배들이 이제 상도 맨부커 상도 이번에 한강 작가가 또 네, 타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노벨 문학상이 아직 안 나와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 이 한글을 그 맛을 살려서 번역한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 네, 하는데 아마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면서 이제 이혜선 선생님께서 시민 여러분께 4시까지 아마 제목이 참 재밌기도 하고 도발적입니다. 네. 몸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계획 겸 이렇게 먼저 토크쇼를 마무리하면서 네.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그것이 만물이 인정하는 수이냐, 인간이 만물도 네가 우리들의 영장이다라고 인정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한은 사실은 떳떳하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사실은 책을 가지고 있고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간은 자기들끼리 전쟁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육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가? 그리고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당연시하고 약육 강식이라는 말도 당연시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사회, 세상, 이것이 인간의 사회냐? 저는 그것은 동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책이 가지는 소중함, 특히 청나라 군포 시민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자긍심이 생길 만한, 그리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삶의 궁극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꼭 군포 시민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장님하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여러분 중간에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예. 네, 뭐 워낙 또 이렇게 정력적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아마 1시간 정도 특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먼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정에 바쁘시면 중간에라도 시장님은 저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저도 인사만 드리고요. Can he live just with a body라고, 몸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지성만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마이크를 제가 우리 곧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정말 소중한 시간, 2016 책나라 군포 첫째 날에 우리 국민 작가 이혜선 선생님께서 정말 몸만 가지고 살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군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정말로 하고 싶으신지 정말 영양가 있고 아주 주옥 같은 명강의를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